오늘의 이슈픽은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고 결과적으로는 로보택시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금년 11월 말까지 테슬라의 EU 내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9% 감소했고 중국에 대한 인도량 역시 같은 기간 8% 이상 줄었습니다. 그런데 판매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역대 최고치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투자자들이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AI 기업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당장의 실적보다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로봇 등 미래 AI 가치에 더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과연 본업의 제조 역량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위기들을 혁신적인 AI 수익 모델로 완전히 덮어버릴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테슬라와 로보택시 그리고 며칠 전에 샌프란시스코 대규모 정전 나와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좀 정전이 나면 이런 일이 생기네 하고 막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맨날 가자 외치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그 아저씨죠. 27년 밸류 3조 달러 했는데 모닝스타의 세스 골드스타는 그 시장이 로보택시 좀 사업의 밸류가 너무 하이 밸류를 줬다. 그래서 지금 주가 대비 약 40% 하락할 거다. 완전 상반된 얘기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좀 나온 것 같아요. 물론 그 맥락의 스토리는 있겠지만요. 시장 참가자는 요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서 갈지 하락할지 요게 제일 초미의 관심사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저희가 되게 좀 비판론자적인 이미지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웬만한 기업들에 대해서 다 좀 공격하고 뭔가 저거는 좀 허풍이다. 특히 최근에 오픈 AI도 많이 공격했었고. 윤진 대표님이 아니면 윤진 대표님 소속된 회사가? 저희 회사가 전체적으로 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특징인데 비판적으로 봐야 그나마 그 중에서 좀 옥석이 갈려요. 그래서 좀 굉장히 모든 산업군을 좀 비판적으로 보는 편이고 근데도 이제 굳이 혁신테크를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가장 성장력이 높은 기업은 그 중에서 탄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산업 자체의 성장도 있는 거고. 근데 아무튼 간에 결론적으로만 좀 얘기 드리면은 자율주행 부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든 저렇든 실질적인 가시적 매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문이 분명히 맞고요. 그래요? 무조건 매출이 생긴다? 이거는 AI 칩셋만큼 대형 발주자가 한 번에 이제 B2B로 구매하는 형태는 분명히 아니긴 하지만 B2C의 시장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근데 물론 B2B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버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택시 운행을 위해 가지고 주문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형태로 차량에 대한 운행 형태가 바뀔 가능성은 전기차로 바뀌던 시대의 패턴보다는 더 빠르게 이전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되는 속도보다 이 그냥 유인으로 돌아가는 차에서 자율주행으로 바뀌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거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이제 혁신 기업가들 같은 경우에는 다 바뀐다. 이렇게 되게 좀 너무 휘황찬란한 미래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어쨌든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그걸 비판적으로 보면서 얘기를 드리면은 전기차로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도 다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굉장히 아직도 소수이고 누가 봐도 이제 전기차 차량 이제 주차성만 보더라도 전체 비중의 한 5에서 10% 정도밖에 안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좀 적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율주행 부문 같은 경우에는 이 니즈자가 좀 달라요. 지금 전기차는 사실 환경에 대해서도 약간은 관심은 있고 혹은 비용 감소에 대해서 약간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이제 이 분야로 투자를 하면서까지 전기차를 이용을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선납으로 내야 되는 금액이 사실 같은 성능의 차라고 했을 때 좀 많다라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돈을 지불하는 지불자 입장에서는 조삼모사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돈을 더 내고선 뭔가 전기차 이후에 월납이 생기는 한마디로 이제 연료비가 사라진다. 사실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퉁치는 느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합리화를 조금 해줬었어야 돼요. 맞아요. 자기 합리화를. 맞아요. 난 이거 타는 대신에 돈 조금 더 내고 나중에 세이브하는 거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에쿼티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버는 돈은 적어 그런 분들도 조금은 선택하시긴 했고 약간 신기술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일단 많이 하셨고요. 네. 사실 나이 든 분들이 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차량이었어요. 예, 왜냐하면은 뭐 당장 어플로 이걸 열 수 있다 이런 거 설명을 해드려도 사실 그걸 되게 직감적으로 느끼실 수 없는 부분이었고, 예. 근데 사실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 국면에서는 사실 이거는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오히려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네. 차량 운행 방식이 되는 거고요. 물론 단가는 당연히 나가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지금 테슬라나 주요 기업들의 어떤 행보를 보게 되면은 사실 단가 경쟁에 있어서 합리적 단가로 최대한 빨리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게 명확히 보입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대표적인 네. 이유가 테슬라가 이제 라이더랑 레이더를 뺄 때부터도 네, 중국을 그렇죠. 염두에 두고 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뭐 바보라서 그거를 뺀 것도 아니고 라이더 레이더 기술을 다룰 줄 몰라서 뺀 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목적은 하나였어요. 중국한테 전기차 시장을 한번 뺏겨보고 나니까 중국이랑 단가 경쟁에서 처음부터 유리한 뭔가를 갖고 가지 않으면 그들한테 또 뺏기겠구나. 그게 네. 가장 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단가 경쟁을 미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놓았던 상태이고 그럴 것 같아요. 테슬라 네. 입장에서는 내가 생고생해서 이 시장, EV 시장 그쵸. 개척했는데 네. 결국에 과실은 중국 애들이 다 그쵸. 빼먹으니까 네. 좀 뚜껑이 열려. 그렇죠. 사실 일론 머스크는 그게 네. 제일 화났던 포인트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네. 자율주행 로보택시는 절대 안 뺏겨. 그렇죠. 단가도 너네 아무리 넘봐도 내가 맞출 수 있어. 요거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AI에다 투자를 하겠다. AI는 어쨌든 한번 일정 단계에 도달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점점 단가가 낮아질 뿐이지 우리가 인프라를 설계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렇게 돈을 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데 레이더 라이더는 지금 그 세팅 하나만 해도 사실상 지금 10,000불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 지금 1,000만 원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네. 이후에 대량 생산하면 단가가 떨어지더라도 적어도 500에서 700만 원 정도는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만 하더라도 일단 중국과의 격차를 거의 절반가량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 많이 고려했었고 네. 현실적으로 저희도 이제 그 프로덕트들을 상용화돼서 구매하는 시점이 됐을 때 지금 전기차와 그렇게 갭이 크지 않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런 것 대비해서 안전성이나 이런 거는 오히려 개인이 운행할 때보다도 분명히 낮아진 게 사실이고 평균치보다 낮아진 게 사실이고 나이든 노년층들이 운전하신 것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분명히 니즈자가 명확하게 존재를 한다. 그리고 그동안의 돈을 전기차 쪽으로 안 쓰던 그 수요층이 여기에 수요자가 된다라는 점을 볼 때 분명한 니즈가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사실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의 수요 부분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거를 당장 대중교통의 대안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대중교통이라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환경에 대해서도 일단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사고율 부분이 분명히 낮아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들 자체가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트랜스퍼에 대한 속도나 원활함이 굉장히 좀 빨라야 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 대중교통을 도입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였던 건데 그럼 이 지금 자율주행이 나왔을 때 이것과 버스 같은 것들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나으냐라고 보면은 사실 거의 경제성으로만 보면은 이제 지하철이나 이런 것들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단가는 당연히 한 번에 운송하는 것과 단가는 다르겠죠. 네.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연료를 쓰느냐, 연료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으로서 어떤 지장을 주느냐, 네. 지장을 주는 것도 분명히 아니고,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더 낮은 경제성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처음에 이제 이걸 도입하는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 다음에 네. 한 번에 운송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소형부터 나올 거니까. 소형으로 이렇게 인원을 운송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금방 이제 대형 모델도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벌써 이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타렉스 이상의 크기인 자체 모빌리티를 구성을 네. 해서 내놓고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네, 현실화될 투자자의 수밖에 없다고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 이제 대중교통이랑 공공성에 대한 그쵸. 부분도 같이 결부가 되는데 네. 결국에 기술의 발전과 진보로 인해서 네네. 지금의 시대보다는 훨씬 더 개선되어 있는 대중 이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잘 되고 사회적으로도 수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 맞습니다. 요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당분간 테슬라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더
주목하고 있다라면 좀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셔야겠네요. 네, 그렇죠. 네. 일단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이번에 이거는 좀 짧게 네. 좀 뉴스거리로 좀 한번 진단만 좀 해주시면 좋은데 네. 웨이모는 막 먹통이 됐다 네. 뭐 이러는데 네. 테슬라는 달렸잖아요. 그 네네. 이유를 케이스 학습이 뭐 많이 그러니까 우리 대학교 때 네. 사례를 뭐 케이스 스터디를 해야 된다 뭐 이러잖아요. 네. 이런 게 많이 되어 있어서 됐다라고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 사태를? 사실 근데 네. 그냥 기술 발전에서의 시행착오 정도로 저희는 좀 보고 있는 상태이긴 해요. 어쨌든 이제 통신 과정에서 아직까지 완전한 엣지 AI 형태로 전환을 하지 못했고 네. 아직까지는 이제 클라우드와의 종기적인 소통이 반드시 필요했던 상태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로컬 클라우드 입장에서 정전을 만들어내는 상태가 됐고 그리고 그게 이제 웨이모한테 또 다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전력을 공급하는 대상이 그냥 운행 중인 웨이모한테 간다라기보다는 운행 중이지 않은 외부적인 시스템들한테 영향을 주는 것이 가장 큰 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일단 첫 번째로 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네. 교통 시스템이 마비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식률 문제로 사실 이 사태가 일어났던 것이 가장 핵심이어가지고 네. 사실 이제 교통 신호나 이런 것들은 이제 구글 입장에서는 상시 존재한다라고 본인들은 이제 가정하에 운영 이제 네네. OS에 대한 세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이제 개발적인 착오 혹은 이제 단순한 가정에서 시작된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상용화 직전에 테스트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더 필요하다라는 어쨌든 외침은 예방 접종 맞은 거네요. 네, 네. 외침은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걸로 인해서 하나 우려하는 건 뭐냐면 실질적인 미국 내 상용화 속도가 중국보다 한두 달 정도 더 늦어지게 될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거. 네, 그것만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